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우리가 9월 들어서 가장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최악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시장의 상승세가 그러니까 물론 긍정적인 호재성 뉴스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추세 자체가 좀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고 어제 오늘 코스피는 1%대의 상승세, 코스닥도 역시 상승세, 수급 상황도 좀 매수를 보이고 있고 이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고 네. 진짜 이런 날도 있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거래 일수가 아직 많이 지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하루 정도를 제외하고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고 낙폭과대 경기민감 대형주가 움직이며 지수를 끌어주는 모습 참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오늘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데요. 시세의 연속성을 띄워줄 수 있도록 주변에서 조금 더 여건만 뒷받침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올라가는 종목 수가 800개에 육박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나마 손실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의 수익까지 저희 함께 책임지면서 탐나는 주식 2PM에서 오늘 전략 꼼꼼하게 세우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그럼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과 이슈들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여러 가지 키워드 가운데서 미중 무역 협상 결정 난 게 추석 휴장을 밀어내고 그러네요. 이 자리에 좋은 자리 랭크했습니다. 차지했고요. 예. 7월 경상수지 흑자 소식도 있고 가뭄에 콩난이 반갑다. 가뭄에 콩이 났어요? 지금 저희 여의도에도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가뭄에 그래도 비가 내려주니까 콩도 조금씩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수급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측에서 좀 끌고 가다시피 했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도 오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1,300억 원, 외국인이 1,6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것도 기분 좋지만 이 수급 주체들이 여기에 매수로 동조를 해줬다라는 게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연속성을 계속 보이긴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장에서는 기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외국인을 중심으로 시장을 끌어올린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전 진짜 조금 걸리는 게 네. 연기금이 그동안에 계속 샀잖아요. 근데 오늘 좀 쉬거든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이 계속 사줬을 때는 시장 딱히 힘 못 냈으니까 그쵸. 그냥 그들 쉬고 지금처럼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사주는 게 더 땡큐이지 않을까라는 차라리 생각이 그게 더 마음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해서 가뭄에 콩 나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봤고 두 번째는 형님들은 다르네. 대장주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죠. 예. 오늘 지수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도 확연하게 느끼실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평소와 동일하게 가요. 그러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주 강한 힘을 내주면서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갑니다. 시장이 오르려면 이들이 탄력을 받아줘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한 것 같은데요. 일단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강세 나타났죠. 미중 갈등이 조금 완화된다면 그에 따라 피해보던 IT가 살아날 거야라는 기대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가까이 올랐고 그 영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메모리 가격 반등 기대감도 강하게 갖고 있는 만큼 시장의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IT 대형 반도체 투톱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1,000억 원이 넘어간다. 네. 전체 외국인 매수의 대다수가 IT로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 역시나 이들이 가져야 지수가 올라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받은 기분입니다. 앞에 수급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금 IT로 거의 집중을 하고 있고 네. 외국인이 오늘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가운데 거 한번 볼까요? 진격의 힘 하면 딱 떠오르는 그분이 이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HLB 때도 솔직히 우리 카메라 켜지면 이거 어떻게 알고 그때 당시에 매수 신호를 줘가지고 네. 수익을 이렇게 냈을까 궁금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한번 대박이 났어요. 윙이푸드인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통해서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이 되고 심각해지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도 이따금씩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네. 마침 어제 또 진격의 진경에서 이 돈육주 가운데 탑픽으로 윙이푸드를 꼽았단 말이죠. 근데 진격의 진경에서도 언급이 됐었었고 예. 사실 제가 하고 있는 10시 프로그램에서 네. 테마 긴가민가에서 탑픽으로 어제 꼽으신 거예요. 그거는 10시 가서 말씀하시고요. 뭐 어찌됐건 김진경 팀장의 팬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예, 수익이 알겠습니다. 났죠. 예, 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윙이푸드가 오늘 장에서 뭐 20%대 급등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지난 5거래일 동안 오른 수익률이 60%입니다. 윙이푸드 엄청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투자 전략도 계속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2.5% 역시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윙이푸드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콘덴서는 옳았다. 이거 그 광고 카피 그렇죠.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콘덴싱은 옳았나? 콘덴서. 이쪽이 정말 부진했었어요. 사실 이 적중 콘덴서 부분, MLCC 부분이 그쵸. 한동안은 좀 부침을 좀 크게 겪었었는데요. 오늘장 이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등 콘덴서 업체들이 동반해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측에서 폴더블폰 출시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관련한 수혜 기대감이 있고요. 5G 스마트폰 늘어나게 된다면 MLCC 탑재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고 있는 거죠. MLCC 수요 나름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모처럼 강하게 올라줍니다. 오늘 삼성전기 7%, 삼화콘덴서 8% 이상의 급등으로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기가 집중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침을 겪었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이들의 상승,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더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뤄드렸던 이슈와 또 키워드에 대해서 전문가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B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예,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나 또 생각을 해봤더니 상승 추세도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가 또 2000 그리고 2010선도 회복을 해서 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앞으로의 흐름, 좀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보면은 시장 여차 코스닥이 그동안 좀 강했죠. 근데 이제 어제 오후부터 오늘 그 코스피가 뭐 좀 이제 수혜받았던 부분을 회복하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뭐 그런 양상인데 뭐 재료가 하나 있었죠. 뭐 10월 초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무역 협상을 뭐 한다라는 뭐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기대감이 우리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뭐 아시아 증시 다들 동반 상승시키고 있는 뭐 그런 양상입니다. 어쨌든 뭐 무역 협상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뭐 큰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 반등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올랐고 소외받았던 거래소 쪽으로 이제 매수가 이어지니까 코스닥은 약간 뭐 코스닥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거래소만큼 탄력적이지는 않고 조금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쉬어가는 승고르는 뭐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거래소 코스닥 뭐 양대 시장 모두 뭐 비슷하게 어쨌든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움직이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시장을 짓눌렀던 뭐 가장 큰 부담 요인은 뭐니 해도 이제 무역 분쟁이었죠. 예. 근데 여기에 협상에 대한 뭐 기대가 있으니까 단기로는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협상이 10월 달에 뭐 될지 안 될지 성공할지 안 할지 이것도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이 뭐 마냥 무작정 계속 이제 올라간다기보다도 추가 상승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걸리는 자리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이슈와 그리고 외국인 매수 그리고 강한 상승은 일단 단기적인 추가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자리는 한 205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기술적인 저항대를 두면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상승에 대해서 뭐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일단 단기로라도 좀 더 열려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8월 2일 이후로 잃었던 2000선 자리를 회복한 오늘입니다. 일단 2050선까지는 열어두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대응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사실 지수가 강하게 힘을 내려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크게 끌어줘야 될 텐데요. 이들의 실적이나 뭐 메모리 가격 회복이나 좀 기다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쪽 종목들은 뭐 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도 하이닉스 관련해서 뭐 잠깐 이제 말씀을 뭐 드렸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공급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에 의해서 반도체 가격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뭐 또한 여기에 이제 그동안 계속 매도했던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세가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투톱에 이제 매수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승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제 있는 쪽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대외 변수가 만약에 무역 분쟁에 대해서 안정이 되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던 위안화가 좀 강세로 돌아선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안정이 될 테고, 그렇다면 외국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 매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무래도 이쪽에 매수가 좀 클 테니까 이쪽은 안정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들 두 종목은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이고 전체 반도체 가격 상승이라든가 일단 업황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시장 추이는 좀 더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 업황 자체를 좀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국인 수급 개선이라든가 대외 변수 완화로 인한 어떤 그 시장의 상승분만큼 추가 상승을 노리는 전략, 그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시장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뭐 공격적으로 이쪽의 비중을 뭐 절대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이쪽 일부 또 다른 섹터도 좀 일부 이렇게 이제 반응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국한된 쪽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소식들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 오르고 있다. 뭐 얘기는 많이 했는데 위니푸드에 대해서 수혜는 될 것 같은데 또 워낙 많이 올라서요. 좀 어떤 투자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 위니푸드 돼지열병이 확산되었을 때도 위니푸드는 사실 뭐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은 위니푸드 같이 어떤 좀 이제 가공된 식품이 좀 안전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로 수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만약에 그걸로 저렇게 급등한다 그러면 좀 약간 투기성 매수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수혜는 뭐 제가 볼 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쫓아가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근데 이제 위니푸드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말고 궁극적으로 주가 최근에 이제 급변동을 만들어냈던 것이 무역 협상 관련된 뭐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역 협상의 기대가 높아지면 주가도 올라가고, 무역 분쟁의 우려가 나오면 또 주가도 크게 빠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어쨌든 뭐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어떤 이슈로 하더라도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서 조금 더 차분하게 침착하게 지켜보면서 대응한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격 매수는 자제해보자라고 언급을 주셨고요. 단기적 움직임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MLCC는요, 좀 길게 쉬었습니다. 이들이 주도주로 정말 강하게 끌어줄 때가 있었는데요. 그 시절 다시 올까요? 그 시절이 아마 2017년도인가요? 뭐 일본 업체가 이제 모바일용 MLCC를 생산을 중단하면서 삼성전기 쪽에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뭐 삼성전자가 큰 상승을, 전기가 큰 상승을 보였었죠. 그 이후로 이제 업황도나 뭐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뭐 계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 오늘 상승의 이유는 이제 그건 이제 뭐 2년 전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결국 이제 매출이 이제 정상화되고 업황이 좀 회복되지 않겠냐. 뭐 5G 같은 경우는 통신 단말기 출시가 본격화되면은 이제 탑재량이 이제 2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를 상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삼성전기가 이제 모바일 쪽은 상당히 일본 업체보다 이제는 뭐 강점이 뭐 당연히 뭐 있는 쪽이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뭐 이것은 뭐 괜찮은 모멘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기 등의 MLCC 관련주들은
뭐 업황이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개선 기대감을 갖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상승을 노리면서 저가 매수도 누릴 시마다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종목들이 아닌가 그래 말씀드립니다. 예, 이렇게 MLCC 관련해서도 또 오랜만에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DB금융투자 압구정 금융센터 이재우 DHP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